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가 그 전모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하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이 사실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예. 정당의 저는 존폐 위기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뭡니까? 남북 관계였단 말이에요. 물론 북한의 호전적 태도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이 남북 관계의 악화, 드디어 이제는 4년 3개월 만에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 참담함이라는 것이 크겠는가.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풀면서 전 정권의 폐해를 드러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센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원래 그게 비공개 자리였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영상을 찍었던 모양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이렇게 했을 텐데 계속 이제 그런 하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어쨌든 뭐 그럴수록 국민들은 역시 이제 민주당에게 또 그런 기대가 더 이제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정책을 풀면서 이 부동산 정책을 정치 이념 문제로 인식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조차도 정치와 이념 문제로 인식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지내셨지만 어쨌든 이쪽 분야에는 이제 관여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통을 하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린 지난 1년 동안 보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직격을 좀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현 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강도 높게 발언 수위를 높여서 현 정부를 비판한 이유가 뭘까?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 뭐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검찰 수사 얘기도 좀 있고요. 유시민 장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누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것인지 그래서 더 강해지는 것인지 우리 다섯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의원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왜 저렇게 발언이 세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현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있을 것이고 분노. 그 분노 기저에는 불안 초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네. 일단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 실패의 1등입니다.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예. 이게 최근에 통계 왜곡 등 여러 가지 또 지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가격이 급격하게 꺼지면서 경착륙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가 그 전모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하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이 사실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예. 정당의 저는 존폐 위기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사람이 불안하면 성내고 뭔가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끼리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예. 저는 민주당이 저게 당일날 아니라 정말 방문한 이후에 조금씩 영상을 지금 이렇게 사탕 까서 내놓듯이 내놓고 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 3일 내내 저 이슈가 뉴스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당연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안 잡아본 정당도 아니고 과거에도 집권을 해봤던 정당인데 지금 하는 행태들이 이해가 안 된다. 정부 여당은 정치 문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신의님.
아니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요, 윤석열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7개월 되고 앞으로도 이제 4년 뭐 이상 남았으니까요. 그건 또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 역대 정부 중에서 이 정치적 양극화, 이른바 그 적대와 분열의 정치, 아우르는 정치가 아니라 갈라치는 정치, 이게 제일 극심했던 정권이 어디죠?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각종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가뜩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 양극화는 우리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이 양 진영 간의 어떤 적대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심해졌어요. 그랬고 그 소통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안 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그 이른바 기자회견 몇 번 했죠? 7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도어 스태핑만 61회를 했어요. 뭐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일시 중단돼 있지만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비판은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게 각을 세웠겠느냐? 그거는 뭐 아까 우리 앵커도 좀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 사위 특혜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서해 공무원 그 월북몰이 한 거, 또 강제 북송 사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한 거, 그다음에 이제 울산 그 통초로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거의 총체적으로 그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거, 뭐 등등 뭐 이렇게 보니까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사위 그 특혜 채용이 거의 이제 그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지지세를 지지자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결집시키고 뭐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렇게 각을 강하게 세우는 거는 친문이요. 나를 위해 뭉쳐라 이런 신호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잠깐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이라고 좀 있습니다. 이 호남에 적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회장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고 지금 구속돼 있죠.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있을 때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이 태국에 있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를 좀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로 임용된 서 씨는 항공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상직 의원이 이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가 채용된 거 아니냐,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서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여기에 전무이사로 근무했고 실질적인 이력은 항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증권과 게임업계에 좀 일을 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왜 그러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서 씨를 특혜 채용했을까?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3월부터 정부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전북 전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임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데 대한 대가성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채용해 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자, 이것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사면초가 화가 나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이 본인이 볼 때는 대단히 정치 문법을 파괴하는 비민주적인 체제로 움직였기 때문에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격 있게 얘기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이쪽 라인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듣겠습니다. 속내가 뭡니까? 글쎄요, 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윤석열 정부한테 넘겨줬겠죠. 넘겨줬을 때 기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방식의 어떤 국정 철학과 또 대민 소통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많은 비판을 합니다만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적폐 청산한 이후로 예. 상당히 많은 검찰과 수사력을 동원했다. 예. 예, 그게 못지않은 수사력을 동원해서 전 정부의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샅샅이 긁어내고 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이고 실제로 보면 이제 당은 당대로 이정근 사무총장을 통해서 여건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대북 예. 관련된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샅샅이 하고 지금 또 하나는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윤 정부 때 결국 공직을 맡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기 위한 일도 샅샅이 벌리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진 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죄받고 벌 받는 건 맞습니다만은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모든 전방위적인 말하자면 과거 정권 예. 세력에 대한 말하자면 수사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동으로 예. 우리 진영에 대한 어떤 계멸을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노리고 있다. 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공감대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강한 리액션이 나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유시민 전 의원 장관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국무조정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감찰이 돌입했다는 얘기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임명 당시에 이게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법이란 게 뭐냐면 EBS 관계 법령을 보면 대선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EBS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시춘 이사장은 일각에서는 2018년에 이미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라는 검찰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무혐의 판정을 받아서 EBS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현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다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주 의원의 얘기는 민주진영의 공동 위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거잖아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의 문제나 유시민 장관의 누나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찰 문제랑은 전혀 무관하게 정말 민주진영의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과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 누구나 다 수사를 받고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데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가려내고 정리하는 것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기 때문에 진영의 위기로 느낀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회 문제라든지 유재춘 지금 이사장 문제도 모름지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네. 그 전반적으로 그게 민주진영의 위기다. 민주진영을 향해서 검찰이라든지 정부의 감찰 수사가 너무 몰려있다, 쏠려있다 이런 뜻이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위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온 것인가 토론해보고 싶다.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뵙고 진솔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집권하던 그 시절에 문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된지를 진솔하게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후퇴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으로 인식 체계가 궁금합니다. 예, 정 교수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는 죄를 진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의 위기냐. 문재인 전 대통령 인식 자체가 놀랍다. 한번 토론해보자 이 얘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토론에 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주호영 원내대표처럼 예.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토론이 좀 진행될 저렇게 수 얘기하는 있다면 거는 합리적인 그나마 저는 합리적으로 예. 보여집니다. 모든 것을 다 악마화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 점잖하게 비판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만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예. 안보는 불안한 이 상황.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면요 참담한 심정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일궈온 민주주의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진전해 왔어야 된다고 본다면 그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1년을 보면서 예. 얼마나 이 공정과 상식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심정이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중에서도 뭐 지금 좀 전에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위 문제라든지 유시친 이사장 문제라든지 자 문재인 정부 검찰이 조사했던 사안입니다. 뭐 무혐의 되거나 증거 불충분.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기 때문에 저는 성역 없이 지금이라도 성역 없이 수사해서 예.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당연한 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느끼는 이 참담한 심정은 자,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재임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기관들이 정권의 어떤 도구화되고 있는 현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뭡니까? 남북관계였단 말이에요. 물론 북한의 호전적 태도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이 남북관계의 악화, 드디어 이제는 4년 3개월 만에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 참담함이라는 것이 크겠는가.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윤경호 의원님은 뭐라고 쓰셨습니까? 이 정도 일줄이야. 문재인 대통령의 심경을 제가 짐작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인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에 미국 대통령 부시가 집권을 한 다음에 폈던 정책이 전임자의 모든 정책 다 부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가 anything but 클린턴. 그래서 ABC라는 게 나와요. 근데 한 1년 정도 만에 역풍이 불어요. 미국 국민들이 이건 좀 너무한다라고 하다가 2001년에 9.11 사태로 이제 국가의 위기가 오니까 이게 반전이 벌어졌거든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anything but 문재인이 아니라 all but 문재인까지 가고 예. 있잖아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 뭐 정책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문재인이라는 전직 대통령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벽증을 가진 원칙주의자 정도 좀 그렇게 보여요. 예. 결벽증을 가진 원칙주의자다. 아주 대표적으로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김경수 전 지사 예. 고민하다가 안 했잖아요. 부담 뭐 운운하면서. 자신의 핵심 측근임에도. 예. 그러나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사면한 거 한번 보세요. 전 뭐 다른 거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 딱 하나.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지 2주 만에 면죄부를 준 전직 검사들, 국정원 여론조사 개입했던 최윤수 전 차장, 어떻게 2주 만에 면죄부를 줘버린다. 이건 제가 보기엔 사면권에 이건 남용 중에서도 남용이거든요. 너무 확연하게 대비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라는 전 대통령은 결벽증에 예. 가까운 원칙주의자다. 예. 그런 분이 보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자기의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거에 대한 여러 압박과 공격은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난 몰랐다. 알겠습니다. 이런 심정이 아닐까.